네, 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상향 조정된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TNL, 현대위아 들어가 있고요. 목표가 유지된 종목은 현대제철, 그리고 OCI, 현대일렉트릭, 한미약품, 그리고 한국전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향 조정된 종목은 JB금융지주,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SD바이오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하나씩 보시죠. TNL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46,000원에서 53,000원으로 늘렸습니다. 성장과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상향 조정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냈습니다. 호실적 봤고요. 잠정치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34%, 매출 41%,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호실적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보면요. 상반기에 출시한 신제품 효과가 있고요. 특별한 판관비성 비용 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좋게 봤는데요. 우선 공장 관련해서는요. 신공장이 있는데 이게 지난달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NL의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50% 늘었다라는 점을 좋게 봤고요. 공급 계약과 수출 증가율을 현재 감안해 볼 때 연말에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영업이익 전년 대비 35%, 매출 24%,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다음은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제목은 놀라운 성과는 이제부터라고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제목이었는데요. 자, 우선은 2분기 실적부터 보시죠. 전망치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1분기와 유사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담 요인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엔진 사업을 가동 중단했다는 것이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기계 부분 쪽에서 기존의 범용기 사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룹사양 매출도 역시 개선되면서 손익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주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친환경차 전용 냉각수 냉매와 관련된 통합 모듈이 지금 관련된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연간 조단위 매출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우선은 JB금융지주부터 볼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만원에서 9,400원으로 살짝 낮췄습니다. 고수익성 창출 역량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선은 비이자 이익과 판관비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쪽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유가증권 평가손 영향으로 비이자 이익 규모가 축소된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오히려 판관비가 얕게 유지는 됐지만 1분기에 이어서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가 어두워지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추가 충당금 인식으로 인해서 전 분기 대비 이익 규모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춘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하고 대손 비용에 대한 상승 압력이 부담 요인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양호한 건전성 지표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대손 비용 상승폭은 우려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이자 이익과 판관비와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살짝 낮췄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그리고 홀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7,200원에서 6,300원으로 낮췄습니다. 선전은 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쪽에서는 이 거래처에 대한 다변화,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그동안 주가와 중국 시장의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2분기 호실적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내용적인 면에서 엔진 사업에 대한 매출,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과 중국 시장의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건설 장비 부분이 지금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감소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 주가를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단키트 쪽에서 SD바이오 센서 체크해 볼 텐데요. 키움증권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75,200원에서 62,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단기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진단키트와 관련된 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진단 수요가 늘었고 분자 진단에 대한 사업 가속화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가 진단 키트의 판가가 인하된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자 진단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POC라는 플랫폼 쪽에서 시장 침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다는 관점이죠. 이제 그래서 작년 수준의 이익을 밑돌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다음 분기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감소, 그리고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 약간의 혼조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지 유통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납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가가 인하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